네. 저는 30년을 한결같이 제가 작성하는 글이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입니다. 네. 제 글이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20%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것의 20%도 못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 제 마음인데 제 결정이고 또 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고 깨우침이고 하나도 저에게 불분명한 게 없었어요. 불확실한 게 없었고 검찰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노력이 결정된다. 그거를 지금 깨우쳤던 거예요. 검찰님들 덕분에. 그러니까 항상 고맙고 거기다가 낙타가 바늘 기를 때 나같이 내가 정말 무지무매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검찰 비리 피해자로 깨우치기 전에 전락하기 전에 이미 분명히 알게 됐어요. 터득했어요. 터득한 게 많았어요. 깨우침도 많았고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기 전에. 그래서 나는 검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실력을, 검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선행학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행학습을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히 완전 무결하게 완전 무결한 선행학습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런 것까지도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요. 불확실한 거 없었고 불분명한 거 없었어요. 너무나도 명확한데 다만 저의 표현력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30년을 한결같이 그 표현력부터 제대로 길러야 정말 책다운 책을 만들 수 있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쾌상쾌 통쾌한 책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저게요. 그 목표가 분명했고 의지도 분명했고 모든 것이 다 분명했어요. 오늘 아침 드디어 이제는 100% 20%에 불과하던 거를 100%로는 끌어올린 것 같다. 드디어. 이제 더 확장시켜야죠. 어떤 글을 써놓고 이렇게 기고만장한지. 근데 항상 저는 제가 쓴 글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니까. 어제 글보다는 오늘 작성한 글이 마음에 드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또 전진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미 작성한 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거 알뜰하게 챙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냥 그건 지나가는 글이거든요. 이제까지 작성했던 글은 그냥 지나가야 될 글이에요. 애지중지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려야 할 거는 그 알맹이죠. 제 글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대의명분, 그 속에 담겨있는 깨우침, 그런 것들은 독자님들에게 알려드려야죠. 그렇지만 제가 작성해 놓은 그 글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30년을 한결같이 그거 훔쳐가고 그거 못쓰게 하고 그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미래를 지향하고 대한민국의 대의명분을 똑바로 세우고 원리원칙도 똑바로 세우고 역사관, 가치관,
네, 다 똑바로 세우고 싶은데 검찰에서는요, 검찰 왕국 유지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 가정 몰살하는 짓거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 검찰이라면 제 가족 다 바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제 목숨부터 제 목숨 하나만 제대로 바치고 싶었던 것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검찰에서는 네 목숨은 걷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족을 하나씩 다 처단하겠다고 하면은요.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내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 연장이죠. 영원히 저기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게 저를 피해서 제 가족을 못살한다는 게, 저를 못 죽여서 제 가족을 못살한다는 게 그게 검찰인가요? 그게? 네, 그게 검찰일 수 없잖아요. 네, 제 의지와 투지와 그리고 옳고 그름은 그리고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될 대의 명분과 원리 원칙은 처음부터 30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네, 검찰에서는요. 해도 되는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그렇다면은요. 다 바쳐야죠. 달라는 대로 다 드려야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걸 그거 열심히 훔쳐가는 거 그거 뭐 억울하고 분해요. 네, 다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냥 나 글 써놓은 거 있어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검찰이 훔쳐갈 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글이 있을 뿐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이 있을 뿐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대책임질하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되게 대책임질을 계속해서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면은요. 그냥 30년 전에 그냥 경험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버려야만 했던 그런 잊혀진 사연, 묻혀진 사연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추를 하면서 검토했던 모든 경험들, 깨우침들, 저는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검찰은 일단 검찰 왕국 구축해놓고 그걸 지키겠다고 정말 한 가족을 몰살하는 그런 짓거리까지 감행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한 가족 몰살한 그 결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나요? 시시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은요, 국민이 제대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정말로 멋진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와 또 도리와 그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의무와 도리와 책무와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다만 전대 중요한 거는 그건 그냥 그것대로 그냥 눈덩이 굴러가듯이 굴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절대로 안 깨지잖아요. 안 무너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검찰이 그냥 굴리는 대로 굴러가게 되는 건데 뭐 신경 쓸 거 없었어요. 그죠? 나 하나만 제대로 책임지면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100%가 도달이 됐다는 글이 어떤 글인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를 알리기 위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1991년 10월 30일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이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먼저 이끌어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끌어낸 거죠. 제가 바로 검찰 왕국이 구축되는 과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검찰 왕국 어떻게 구축됐어? 하면은 다른 사람은 글쎄 그게 어떻게 구축된 거지?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이해령 문화부 장관님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판단하는 거를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 자신이죠. 이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낸 저 자신. 곰곰이 분석해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은 기적이라고 한마디로 통찰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저 자신이었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건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업자득 자승자박이 되는 거죠. 1989년 1월 9일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로 출판하는 대한민국 굴지의 교육 출판사가 제 남편 서도연의 동의 없이 덤핑 출판사에 팔아치운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되찾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이 1990년 11월 3일이었고 서울중앙지검 733호 검사실에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사를 직접 취합했던 것이 1991년 5월 14일입니다. 이런 날짜요. 그냥 30년 전의 일이었다면요. 대책임지를 끈질기게 계속하지 않았다면요. 벌써 잊혀졌겠죠. 그게 언제였던가 했겠죠. 그런데 대책임지를 계속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무결하게 각인이 돼서 저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7월 30일 1991년 7월 30일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200통의 공개진정서를 각계각층에 발송했던 것인데, 제가 발송한 유인물을 받아보신 이해령 문화부 장관님이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곧바로 중재 지시를 하셨던 이유가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수 검사가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매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우겨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감행하고 나섰던 꼴이었기 때문에 말단의 검사가 감히 저작권 주무부처 장관의 중재 지시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분을 독자적으로 감행했을까부터 판단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지극히 합리적인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범죄 행각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 범행의 동기였기 때문에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 시점에서 검찰이 검찰 왕국을 구축하고 싶기 때문에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불법적인 권세 및 위세를 공공연히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철저히 악용하고 나섰던 것. 그래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것. 그뿐 아니라 우리 부부의 저작 활동까지 원천 봉쇄해 버린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분명히 검찰 쿠데타라고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이 검찰 왕국을 구축하겠다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검찰 왕국 구축 완성을 의미하는 것일까가 그 무엇보다도 궁금했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신호탄인가? 아니면 검찰 왕국 구축 완성인가? 네. 그런데, 네. 검찰 왕국 구축, 구축 완성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튼지 간에,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제대로 통과한 것,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제대로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했다는 게 내가 분명히 썼는데 어디로 도망가나 했더니 제목에다 썼네요. 이 제목은 바꿔야 되겠네요. 이번에 제목은 마치 분명히 썼는데 본문에서 찾았어요. 왜 없지? 왜 없지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 제목에다 다시 낙타가 바늘길을 제목에다 써놓고 본문에서만 찾으면 없죠. 그런 실수. 말로 하면은 실수가 돼요. 그렇지만 글은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거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진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면은요, 공개를 하면은 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검찰 왕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만 저는 실수를 하는 순간 끝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하는 거는 통과한 거는 아주 과감하게 대범하게 용감하게 지혜롭게 그런 원리 원칙이 저기가 돼 있어야죠. 거기에 제대로 곁들여져야만 되는 거죠. 아무튼지간에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제대로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리면 되겠네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이 분명했건만 참으로 통쾌했었습니다. 그냥 두 번 써도 되긴 되겠네요. 뭐 정말로 통쾌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나 같은 위인을 선택했냐. 너희들의 운이 정말로 쭉 뻗어가는 운이 아니고 몰락하는 운이 틀림없다. 왜 하필이면 한국 역사만화 전집을 타켓으로 했냐. 그것도 몰랐냐? 그런 저기죠. 그 기분. 억울하고 분해. 그게 아니었어요. 억울하고 분했다면은요. 그게 차츰차츰 커겠죠. 서대영 사건에 제일 처음에 그 뿌려진 씨가 정말 통쾌하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육개삼개 통쾌함을 빼앗기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만 했죠. 그런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다. 그 생각. 제가 한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선량한 영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실까요?
처음에 그 씨앗을 네, 서대원 사건에다 제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네, 통쾌하다예요. 네, 거기서부터 통쾌하다는 거에서부터 네, 더더욱 통쾌한 네, 대한민국, 더더욱 예, 육회상계 통쾌하게 즐기는 네,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 네, 그거 유지하는 거 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네, 명심하면서 그렇게 네, 진지하게 노력하면 충분했어요. 얼마든지 네, 통쾌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제 글도요. 왜 안 돼? 불평이 아니고요. 아, 오늘 또 한 발짝 전진했다. 네. 즐기는 거죠. 하루하루. 네,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 자신을 즐기면은요. 네. 불쾌할 거 없어요. 감사하고 유쾌상쾌 통쾌하고 네. 겨우 네. 내가 추구하는 대의명분과 검찰이 추구하는 그 악덕을 비교하면은요. 불안할 것도 없고 불쾌할 것도 없고 그래 그렇게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직진하시라.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시니 어쩌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동안 제 스트레스는 다 풀려요. 막 속상했던 거 아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왜 속을 썩이냐. 이 바보야. 제가 저한테 그렇게 한마디 뚝 찔러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즐기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결심도 들고요. 열심히 즐기자. 그러다 보면 죽던 살던 종점에 도착하겠지. 뱅글뱅글 돌아다녀 봤자 휘발유 떨어지면 아무튼지간에 다시 넣는다고 그래도 그거 검찰 비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검찰이 그따위 짓을 계속 한다는 게 아이고 정말 훌륭하십니다라고 칭찬해 줄 사람 있을까요? 검찰청 내부 직원들이 뭐야?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서 30년 동안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이라는 그 한 여인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야? 아 정말 통쾌할까요? 정말 기분이 찝찝하고 더러울까요? 그거는 검사님들 저기예요. 판단에 맡겨드리면 돼요. 의지에 맡겨드리고, 그래서 불안할 것도 없었고, 불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리면 된다. 마지막 끝자락에 봅시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어디서 끝날 것인지 끝자락에 봅시다. 그렇게 접어두면 됐었어요. 접어둔 거죠.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추의 반추를 계속하면서 덕분에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전화의 법을 만들어내는 묘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1991년 10월 30일 검찰 왕국을 구축하고 싶던 검찰 조직이 조광수 검사를 앞세워서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매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우겨대고 나섰는데 서대한의 아내인 제가 남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런 경우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화랑간창이 되는 길을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극정성이란 말을 제가 너무 자주 애용하기 때문에 빼버렸는데요. 여기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진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요. 안 넣어도 되겠네요. 거국적인 차원이나 국민적인 차원에서 작품이 과연 저자의 동의 없이 매매될 수 있고 양도될 수 있는 물건인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경우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잖아요. 정답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건 아니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온갖 쇼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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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국적인 차원이나 국민적인 차원에서 작품이 과연 저자의 동의 없이 매매될 수 있고 양도될 수 있는 물건이는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경우 검찰 왕국은 무너지는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뒤늦게 알아차렸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차렸기 때문에 검찰의 명호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라는 확신을 처음부터 분명히 갖게 됐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을 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과 명확하고 정확한 깨우침을 통해 똑바로 판단했기 때문에 화랑간장이 되겠다고 작정한 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역사관을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는 참으로 중요한 임무 및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부터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남편이 교학사가 함부로 팔아치운 한국 역사 만화전집 14권을 그릴 때 고증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착실히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역사 만화전집 14권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려내기 위한 시간과 고생을 절약하기 위해 시간도 나누고 고생도 나누면 되죠. 네, 남편 혼자 해야 할 고생을 제가 짊어지면 그만큼 남편의 고생이 절약이 되고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무던히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역사의 흐름과 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단계로 올라섰던 것입니다. 아무 맨 땅 위에다 헤딩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제가 역사 사학과로 소망하고 싶었는데 이대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 공부가 물리학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4년 내내 역사 소설만 읽다가 졸업한 꼴이에요. 거기다가 또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핑계가 있어요. 졸업반일 때 안면 근육 무력증이라는 루게릭병이래요. 스티븐 박사인가요? 루게릭병 앓고 있는 이제 참 단어가 다 막혀요. 늙었다는 증거죠. 루게릭병의 일종이래요. 그 병에 걸려서 그러면은 제가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모든 근육이 다 마비되는 정말 손가락 하나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운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죽으려면 죽고. 근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확진을 하는데 20만 원이래요. 근심 걱정했다면 제가 정말 누구에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신경을 안 썼어요. 죽어야 된다면 죽지. 책에 빠지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책에 푹 빠져서 지냈죠. 1년 이상. 책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곡도 있고 그것도 연속곡 중에서도 사극이 더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주로 사극을 열심히 시청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공부가 선행학습이 돼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고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증을 착실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이거는 또 학술적인 차원에서 오락적인 차원이 아니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공부하면서 고증해야만 됐으니까 역사의 섭리 또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방향 권력의 속성 섭리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예, 역사의 흐름과 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단가로 올라섰던 것입니다. 네, 그것도 또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더라고요. 무슨 사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물리학 공부가 어려서 역사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졸업했다. 취직도 못해서 그것도 루게렉이라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 진단을 받고 아무튼지간에 책 속에 푹 빠져서 지냈기 때문에 그 병이 지나간 건지 난 건지 아니면 오진이었던지 잘못된 진단이었는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저는 그 병에서 탈출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 모든 과정이 참 재밌잖아요. 스토리가 아주 충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과정이 이렇게 충실하고 재밌고 저기 하다면 내가 만들게 될 책은 아주 충실하고 착실하고 재밌는 책이 될 것이다. 그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처지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무슨 생각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숨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화랑한창이 되자. 나 하나 제대로 죽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자식은 가난에서 벗어나겠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렇다면 화랑의 간정이 되자고 작정했다는 것은 나의 판단력과 순발력은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이 검찰 왕국은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분명히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승승장구할 거라면은요 그렇게 시작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지 않겠죠. 이거야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자 불쾌가 통쾌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18권의 책을 만들었던 저는 검찰비리 피해자로 전락하기 전이죠. 18권의 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부부를 단순한 만화 기능공이라고 우겨댔어요. 교학서에서는. 검찰에서도 무명작가라고 하니까 뭐 만든 책도 없고 실적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알았을 거예요. 말단검사죠. 조광수는. 그리고 그냥 정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그 감행해야만 그 검사님들도요 30년 동안 그냥 무명작가는 무명작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유쾌상쾌 통쾌한 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검찰 왕국을 구축하고 싶은 분들이 작정하고 제공하고 나선 것이 분명하다면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책을 성심성의를 다해 만들어 보자라고 저 혼자 조용히 결심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꾸기 위해 제일 먼저 갈아엎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작성했습니다. 이거 작성하는 동안에요 검찰이 아주 저게요. 정말 저 사람들은 지금 난리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방해 공작도 심하고 아무튼지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한 건 저를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 의지 투지 절대로 안 바뀌죠. 제 목표도 절대로 안 바뀌고 30년 동안 걸어온 제 족적과 행적이 바뀔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조작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들 멋대로 조작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조작은
제가 정말로 죽어버리면,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분명해지면 다 뒤집힐 조작이죠. 네,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시작이 이랬기 때문에 불안한 게 없었어요. 아이고, 나 하나 그냥 죽어드려야 된다면 죽어드릴게요. 죽여보시라고요. 네. 저 혼자 가는 길이었다면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없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저하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를,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거 항상 알려주세요. 그거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거였지. 그렇겠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단호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버들버들 떠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단호할 수가 있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면 그럴 수 있는 거겠지. 결론은 거기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김경란이라는 할망구가 여자죠. 남자 아니잖아요. 여자잖아요. 아무튼 제가 여자가 아줌마에서부터, 아이의 엄마에서부터 42살부터 73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단호할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그 여자가 원체 잘난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것도 삼위일체. 대한민국에 제가 받은 약속은 대한민국을 정말 정신문명의 중심지로 세워버리고 싶다는,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이 갖게 된 그 정신문명, 대한민국이 올라서게 된 그 정신문명이 세계적인 정신문명으로 퍼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는 그런 힌트를 받았어요. 누가 말씀해 주신 게 아니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들어오는 그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일 것 같다. 대한민국을 중심축으로 만들어서 이 인류의 정신 문명을 정말 가장 바람직한 그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제4차 산업혁명의 그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신 것 같다. 그랬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네 옆에 있어 하고 항상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야, 그거는 거짓이야, 너의 몽상이야, 망상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겨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한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그 결정이시라면 되고야 말 것이다. 믿고 가보자. 그렇게 작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생명이 필요하다면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제발 좀 죽여주세요. 저 데려가세요. 지금 도저히 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못 살겠습니다. 제발 저 좀 데려가세요. 라고 졸라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졸라대고 있어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검찰이 먼저 데려가 주시겠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인류의 그 정신문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멍청한 인간으로 우리가 권력으로
권력을 타면서 탐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네, 정말 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네, 네, 그래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세계인을 네, 저기 했나요? 네, 세계적인 시민 네, 그게 네, 이제 네, 도대체 이 세계적인 시민은 네, 뭐라고 그랬죠? 네, 도대체 네, 이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했더니 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네, 그렇죠. 네, 나라라는 네, 그 작은 그 구역이 네, 다 무너지겠죠. 네, 결국은 네, 세계가 그냥 다 네, 한 저기로 네, 한 덩어리로 네,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자기를 하고 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예, 아무튼 시간에 그렇게 확대가 되겠네요. 확장이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예, 여기까지 네, 촬영하고 등록하겠습니다. 이건 연습이니까요. 네.